주가 조작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마지막 편 3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설계 기술자에서 얘기했는데 A급 기술자는 인맥이 좋은 사람이라 그랬죠. 뭐 스카이를 나와야 되고 외모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법조, 금융, 전기, 언론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좋다 라고 나와 있고, 기술자들은 지금 얼마나 활동하냐, 70에서 80명 정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K씨라는 실제로 했던 사람에 대한 이제 인터뷰 내용인데, 석 달에 한 번 만나는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박 2일처럼 야유회를 가는데, 거기 있다 보면은 이제 작전하는 금액들이 다 크다 보니까 뭐 100억 원 돈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기술자들 연령대는 다양하고, 그다음에 여자들은 좀 일하기가 힘들죠. 험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설계 기술자까지 봤는데, 저런 엘리트 같은 사람들이 기술자가 보통 되는데, 조폭이 직접 설계자로 전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폭이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변신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굉장히 괴팍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식을 수량을 모아야 되는데, 주가를 띄워서 팔려고 해도, 예를 들어 이제 만약에 뭐 1000억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중에서 내가 한 500억을 들고 싶은데 이 수량이 지금 안 풀려가지고 내가 확보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주주 명부를 확보를 해요. 확보한 다음에 찾아가가지고 이거 빨리 팔아라고, 시장에 팔아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협박을 하니까 수익도 확실하게 내는데, 이제 어지간한 사람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 조폭이 하니까 좀 방법이 거칠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계속 안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자동차를 이제 박아요. 그런 다음에 사고가 난 다음에 갑자기 와가지고 뭐 보험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주식을 던지는 게 좋을 거다라고 하며 말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진짜 깜짝 놀랐죠. 네. 왜냐면 차 사고 났다는 건 내 생존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러면은 집에 가서 당장 매도 버튼을 누르게 돼 있죠. 다른 데서 수익을 내면 되지. 이거 내 목숨까지 담보로 굳이 여기서 수익을 내야 되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한다 그러고, 자 이제 딸깍이가 나오는데요. 이제 좀 이름 귀엽죠. 딸깍이 하는데 마우스 클릭 소리입니다. 설계 기술자랑 딸깍이가 이제 같이 이제 합숙 생활을 하는데요. 합숙 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설계 기술자들은 자기들이 이제 이게 밥벌이 먹고 사는 전문직이니까 어디 가서 발설하지 않겠지만, 딸깍이들은 알바들이 많아요. 아르바이트생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작업한다라는 것을 막 소문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막 퍼뜨리고 다니면은 이거 죽도 박도 안 되고 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숙을 해가지고 입막음을 확실히 한다. 입막음 하는 방법은 어딜 가지 않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할 때 학습이라는 것은 취재 과정에서 만난 다양한 이들이 지원해줬다고 하니까, 지금 한 명이 말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다 합숙해요. 작전하면은 당연히 딸깍이들이랑 합숙해야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영화 작전을 봐도 거기 사무실 있잖아요. 사무실에 갇혀가지고 계속 매매만 하잖아요. 그런 거랑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숙을 자료에 따르면 대주주가 이제 연결돼 있는 거죠. 회사 건물 지하실에 시세 조정 작업실을 설치한 예가 있다. 여기 들어가서 시세 조정을 하는 거죠. 이분은 이제 굉장히 담이 크신데, 시세 조정 재판을 받는데도 건물 시세 조정 작업실 들어가셔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하신 분인데, 아무튼 이제 데이트레이더 2명 꾼을 주가 조작 현장에서 뭐 체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에서 전문 사무실 차려놓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작전하는 사람들 모니터 화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하는데, K씨가 자기 이제 과거 작업했을 때 그 모니터 구성을 말해주는데 10개를 삥 둘러 뒀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를 엄청나게 많이 사요.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둘러두는 거죠. 쭉 둘러둔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종목들을 다 띄워놓겠죠. 뭐 차트 다 띄워놓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다 그 모니터링을 계속 하는 거죠. 얼마나 집중했느냐 라면은 옆에 사람이 지나간 사람이 어떤 표정, 어떤 옷을 입었는지까지도 기억할 정도다. 그러니까 주가 흐름 조금도 전부 다 집중을 해서 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쓱 보면 다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각인되는 그런 수준. 그래가지고 저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이제 주가가 밀리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시세 조정이라는 것은 주가를 올려서 팔아먹기 위한 거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밀리면은 1번 딸깍이 전화를 합니다. 3만원 전체 물량 던지라. 그러면은 2번 딸깍이한테 또 전화를 해가지고 저 물량, 통정거래죠. 이게 통정거래, 물량 잡고 다시 올려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호가창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3만원에 누가 이제 큰 물량이 있겠죠. 3만원은 라운드 피겨 같은데, 그럼 여기 물량이 큰 물량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런 데도 좀 쌓여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팡 던지면은 큰 물량이 나오면서 따라서 추종 매도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물량들 나가는데 여기에서 받아 먹는다는 거죠. 1번 딸깍이는 팔고 2번 딸깍이는 밑에서 사가지고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는, 호가창 보면 이런 것들 현상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만원을 깰 것처럼 큰 물량이 나왔다가 곧장 받아먹고 올리는 경우, 이런 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한 딸깍이는 팔고 한 딸깍이는 다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사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가격을 이렇게 올려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제 한 종목에다가 하면은 이제 레이더망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번에 7개까지 나눠가지고 여러 종목들을 작전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딸깍이들은 당연히 나갈 수 없고, 보통은 이제 영화 같은 데서도 이제 이런 딸깍이 한 명이 탈출했다가 뭐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뭐 그런 영화를 본 적은 없지만 보통 이제 그런 흐름. 그리고 이제 뭐 가장 경계하는 곳이 이제 강남의 룸살롱 이런 데서 좀 문제가 있다. 왜 사람들이 술 마시고 들어가면은 자기 좀 막, 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작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하고 싶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딸깍이들 중에서는. 뭐 그러면 이제 부풀려가지고, 사실은 이제 자기는 시키는 거 딸깍딸깍 하는 사람인데, 막 내가, 뭐 1000억짜리 그 작전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야, 그거 작전한대 하면서 다 퍼져나가면서 이제 작전이 망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딸깍이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기술력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냐면은 홈트레이딩이 익숙한 사람들인데, 컴퓨터로 이제 그 초단타 같은 거, 단타 잘 치는 사람들 이제 딸깍이, 순간 분봉, 초봉 다 보면서 개미들 던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1원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호가창에서 막 던지다 보면은 밑에서 빠르게 받아 먹고서 호가창 빠르게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왜냐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야 더 높은 데서 팔면은 수익이 크죠. 여기서 파는 것보다 여기서 사서 올리는 게 더 수익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주식 투자를 하다 돈 날리고 뭐 주식 공부하고 PC방 앉아있고 그러다가 좋은 손기술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딸깍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르바이트생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 같은 이런 이제 고귀하신 분들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난 딸깍이는 못하겠다. 내가 기술 설계자는 될 수 있어도 내가 이거는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기술자 한 명에 딸깍이 20명 정도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100억짜리 들어가려면은 이제 20억 정도 포섭을 해가지고 들어간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일 한번 하면은 이제 사람들 알게 많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데 작업 들어가면은 이거 작업 끝나고 나면 다른 사무실 가서 또 이거 작업하고, 그래서 이제 한 작전 들어갔을 때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하고, 그거 끝나면 또 다른 세력과 또 다른 오피스텔에서 또 다른 작업하고, 그래서 4, 5년 정도 딸깍이 하면은 안면을 거의 다 튼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1년 정도 딸깍이 하면은 1억 정도 챙긴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모니터들 쭉 있죠. 이렇게 기술 설계 기술자들이 이거 보면서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야, 2번 딸깍기 물량 던져 하면은 이 사람들 손가락 빨라지면서 빠바박 던지고, 그 다음에 보다가 3번 딸깍이 물량 걷어 하면은 이제 또 빠바박 해서 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오피스텔로 음식이 들어오고 그거 먹고, 이제 굉장히 비싼 음식들 이제 갇혀 있으니까, 이제 30평 규모 오피스텔에 이제 여러 명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람들 또 그 복리 후생은 또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 답답하니까 비싼 음식들 주면서 먹으면서 좀 버텨라. 이거 다 끝나고 나면 1억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합숙 생활이 길어지면은 이제 지루해하고, 또 과정에서 집중력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위로 차원에서 그 산의 진미를 먹인다. 그 워라벨. 작전 중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호재 기사들이 이제 미리 사전 정보를 알고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작전들이. 근데 이제 기간 텀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임상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작업을 쳐놨다가 임상 이제 IND 신청했다 그런 식으로 쳐놨다가 1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때 또 이제 임상 결과 같은 것들로 해서 하려고 한다면,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한 달 정도 휴가를 주면서, 이때는 이제 시세 조정 주문을 하지 않겠죠. 그냥 주가 횡보시키면서 자체 점검도 하고 휴가도 좀 갔다 오면서 심신을 안정을 시켜놓고 아주 그 에너지를 가득 채워서 다시 돌아와서 딸깍딸깍 할 수 있게. 그래서 이때는 활동을 안 해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홈트레이딩을 바꾸고 계좌 같은 것도 이제 싹 관리를 해가지고 같은 걸로 계속 사고 팔고 하면은 그 거래소에서 이거 수상하다 해서 조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좌들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주식을 현물로 찾고, 현물을 주식을 또 완전히 다른 계좌에 넣고, 계좌를 좀 한번 물갈이 한 다음에, 물론 다 이거 차면 계좌죠. 차면 계좌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카드는 쩐주 기술자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세는 지금 돈을 가진 쩐주, 얘네가 50% 먹고 이 기술자가 50% 먹고, 이 기술자가 그 딸깍이들 월급 주고 20명 정도 하면은 1억씩 주면은 한 20억 주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오피스텔 비용 그런 거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이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그 작전 영화에서도, 영화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USB 같은 거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보안 카드입니다. 거기서 돈을 빼갈 수 있으니까 이런 중요한 것들은 함부로 이제 넘기면 안 되겠죠. 뭐 차명계좌 통장 구하기 예전처럼 쉽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동 가서 깔별, 은행별로 10개 필요합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예금주급 카드랑 같이 넘겨준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작전하는 종목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업종과 상관없는 신사업 지출, 공시 남발하면 의심해라. 업종이랑 상관없는 신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있네요. 반도체, LED 공급 계약을 이제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이오를 하겠다. 이러면은 조금 수상한 거죠. 이러면서 두세 배, 네 배. 이거가 했던 게 헤더파워웨이가 그랬죠. 그 성형외과 의사가 인수를 한 다음에 이거 헤더파워웨이는 선박회사잖아요. 바이오로 하겠다라고 엄프를 했었습니다. 그랬던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합수단의 자료에 따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이 회사는 LED 공급 계약 이런 허위 보도 자료를 냈다고 해요. 12회 배포를 해서 작전 세력이 31억 원 챙겼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매출 실적 같은 건 없는데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을 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호재다 싶어 가지고 막 사다 보면 상승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찌라시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요. 이제 진실 여부를 잘 가려내야 되고.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제 전제 설계 기술자 K씨가 말하길 차명 계좌 트고 차명 오피스텔에서 바지 사장 안 치고 시세 조정하기 때문에 실제 총괄책인 전주 가장 뒤에 있는 배우를 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실제 전주 사채업자는 타인명의 타인의 힘을 빌리기 때문에 찾기 힘들다라는 거고, 그래서 뜬금없는 회사의 업종과 상관없는 신사업, 그 다음에 호재성 공시 같은 거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주가 조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